자,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오늘 뭐냐. 일단 2025년 마지막입니다. 이제 7회차잖아요. 전국 모의고사 이제 마지막인데 이번에는 제가 주재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공고에서 실습장에서 실제 오후에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오프라인에서 우리 실제 연습하신 분들 만나보고 있을 거예요. 보고 제가 왔는데 이 영상을 촬영하는 거는 그 전에 촬영한 거라서 일단 아마 보고 왔을 건데 여러분한테 기운 엄청 많이 드리고 갈 거니까 꼭 그 시험 잘 보셔가지고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갔다 왔어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전국 동시 모의고사는 이제 없어요. 없고 동형 모의고사 관련된 것들 제외하고는 이제 실제 강의를 하거나 이런 건 없을 것 같고 최종 마무리할 때 유튜브로 시험 보기 전날 하는 강의 있을 거예요. 그거 제외하고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일단 시험 문제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내가 요 파트 내가 모르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는데 틀린 거, 몰라서 틀린 거, 요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앞으로 안 틀려야겠다. 그거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바로 풀겠습니다. 제가 이제 문제집 그대로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 PPT에 넣어가지고 풀어보니까 이게 글씨체가 좀 깨지더라고요. 근데 이를 확대하면 좀 잘 나와서 제가 확대를 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41번인데 41번은 첫 번째 문제가, 자, 만약에 풀었는데 맞으신 문제는요, 이 해설 강의 들으시면 안 돼요. 이 해설 강의는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나 아는 거야 그럼 스킵 하고 빨리 다른 문제 풀어서 시간 줄이셔야지. 틀린 문제 한 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시간 벌어야 되니까. 자, 1번은 아마 다 맞히셨을 것 같은데, 자, 용어 정리는 무조건 나올 수 있죠. 틀린 거 찾아라 라고 했는데 우리 국토개법 12문제 중에 용어 정의인데 일단 1번에 광역도시계획이 딱 보이면 얘 어디서 짜는 거죠? 광역계획권의 방향제시잖아. 근데 광역자치단체인 특광, 특특도의 방향제시는 아니야. 2개 이상 묶어야 돼. 2개 이상 얘를 묶어야 돼. 묶은 거를 뭐라고 그랬죠? 광역계획권이라고 그러지. 그냥 광역자치단체에서 짜니까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1번 틀렸네. 정답 몇 번이에요? 1번. 일단 1번은 정답이 틀린 이유는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제가 그리고 해설에는 뭘 넣어놨냐면, 해설에는 여기 그 출제자재 총평 있죠, 총평. 이번 모의고사는 난이도 하 문제는 완전히 하 문제는 뺐고요. 여기 문제 중에 상중하로 나눈 거야. 출제한 문제 중에 상중하를 나눈 거고요. 이거는 좀 약간 이번 시험에서는 상, 이번 시험에 하지, 완전히 하 문제는 배제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하라고 써있고 상중하 써있는 거는 그 이번 시험 문제 중에 상중하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초시생분하고 재생분 시험 점수 받은 거에 대해서 해설해놨으니까 이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자, 해설 제가 써놓은 거 보시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광역도시계획이란 어디에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인접한 2 이상의 특광, 특특시군을 묶어야 되잖아요. 국장이나 도의사가. 그거에 대한 그 계획을 말해야지. 근데 1번에서 광역자치단체 이렇게 하면 틀린 거죠. 뭐 틀린지 알겠죠? 자, 2번에서 핵심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이번에 신설됐는데 얘 왜 나왔어요? 그러면 도복 때문에 나왔어. 도복. 도시혁신구역하고 복합용도구역. 요 둘 때문에 나왔다라는 거 기억하고 가셔야지. 이 둘 때문에 나왔는데 얘 용도구역이죠. 그럼 거기에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완화해야 돼, 강화해야 돼. 완전히 싹 밀어버리려면 완화해야죠. 그래서 가장 키워드가 완화란 말 나와야 돼. 해당 지역 토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뭐 하는 거? 완화하는 용도구역 2가지 요거를 만들려고 계획적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나온 게 공간재구조화 계획이에요. 공간재구조화 계획은 요 완화 때문에 나온 거야. 3번. 도시군계획 사업이 3가지인데 그 시행자란 이 국토계획법 2법 또는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 다른 법이죠. 그래서 이 법 또는 꼭 요 단어 있어야 돼. 다른 법률에 따라 이 사업을 3가지를 하는 사람을 통칭해서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를 한다. 맞죠? 옛날에 이걸 빼가지고 틀리게 했었고요. 자, 용도지역 정의 제일 잘 나왔으니까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앞으로 이 땅은 이런 용도만 이용해, 건폐율은 최대 얼마야, 용적률은 최대 얼마야, 높이 제한은 얼마야 라고 정해놓고 네 마음대로 쓰지 마. 그래야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얘는 중복이 되면 안 된다는 단어를 꼭 찾아야 돼요.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맞네. 무슨 계획으로 하는 거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맞네요. 그 다음에 5번. 도시혁신계획이라고 나오면 얘는 이거 뭐 나와야 되냐면 싹 밀어버리는 거야. 싹 밀어버리는 거 뭐죠? 도시혁신계획은 싹 밀어버리는 거야. 창의적 혁신 이게 나와야 돼. 창의적 혁신적인 도시공간의 개발을 목적으로 일단 이 도시혁신구역에서 토지 이용 이렇게 하세요. 건폐율, 운영률을 따로 정하는 거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뭐야? 따로 정하기 위해서 공간 재구조학으로 해야지 이거. 공간 재구조학 계획으로 결정하는 계획인데 이게 결정이 되고 나면 무슨 계획으로 간주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간주하니까 이 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도시혁신 계획이다 이 뜻인 거야. 그래서 맞죠? 정답은 1번이 되겠고 42번 가볼게요. 이거 보고서 헉 하시면 안 돼. 실제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문제 딱 나오면 헉 하는 거를 연습하시라고 실제적으로 한번 넣어본 거예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한 5개 정도 나오는데 제가 한 여러 개 넣어보고 한번 틀려봐라 라고 한번 이런 유형 느껴봐라 라고 낸 거예요.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을 건데 우리 공부하는 차원에서 연습한 거야. 아셨죠? 생파 어려운 거 집어넣고 집에 가서 그거 공부할까봐 차라리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 어렵게 내보자 라고 해서 취지로 낸 거예요. 제 말 뜻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국토계획법령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은 몇 개니? 그러니까 옳은 거 몇 개냐고 찾아라 라고 낸 거예요. 자, 일단 기억에 국장, 시도, 시장 문수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조속히 빨리 입안할 필요가 있다. 그럼 위에 있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위에 있는 계획이 뭐죠?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이잖아. 요런 계획을 수립할 때 같이 입안할 수 있죠. 함께 입안할 수 있다. 동시 입안할 수 있다. 조기 입안할 수 있다. 맞네. 기억은 맞다. 한 개. 일단 한 개. 자, 니은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저 보세요. 도시군 관리계획, 주어가 입안권자야. 입안권자는 가장 우선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기초조사, 주민공람, 지방의 의견 들어서 입안하는 거죠. 그럼 기초조사는 영어로 뭐라고 그랬죠? must. 그럼 기초조사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죠. 기초조사 하여야 한다. 이 강행 규정인데 자꾸 할 수 있다로 꼬시니까 넘어가지 마세요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알고 있었는데 깜빡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잡는 거지 새로운 걸 배우는 시간이 아니다. 이렇게 가셔야 돼. 디귿. 도시군 관리 입안 제안을 받았어. 그러면 특광 특특시장 군수가 입안권자니까 제안일로부터 며칠? 1월이 아니라 45일. 부득이한 경우 연장해서 30일. 부득이한 경우엔 1월. 이거 1월 1월은 어디죠? 개발구역 지정 제한 통보는 1월. 부득이한 경우 연장해서 1월에서 디귿도 틀렸다. 지금 현재 한 개. 자, 리을. 자, 리을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이라고 나왔어요. 이번에는 결정권자야. 결정권자가 아는 거는 앞에 기초조사, 주민의견, 지방의 의견에서 입안했으면 요거는 입안권자가 하는 거고 결정권자는 결정 신청이 들어오면 협의하고 뭐만 하면 되죠? 협의하고 심의만 요 두 개만 하는 거야. 결정권자는. 맞죠? 요 두 가지 하는 거야. 그러면 결정권자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할 때 지방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죠. 지방의 의견은 입안권자가 들어서 결정식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방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가 맞는 거다 해서 리을 맞는 거야. 그럼 현재 두 개 맞고. 자, 미음. 자, 미음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와 주민 의견 청취를 원칙적으로 거치는 거죠. 기초조사 해야 된다. 주민 공람 해야 된다. 단 특정한 경우 생략 가능한 경우 있었잖아. 그래서 생략사항을 제외하고 기초조사를 안 했어. 기초조사하고 주민 의견 청취 있을 때 기초조사를 결하면 취소사유를 했죠. 취소사유. 주민의 무효사유야. 주민 의견 청취를 걸하면 무효사유고 기초조사를 결하면 취소사유다 그랬잖아. 기초조사는 취소하면 다시 하면 되는 건데 주민 의견을 안 들은 건 효력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무효사유입니다. 여기는 기초조사를 결했댔잖아. 기초조사를 결하면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봐서 당연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입니다. 취소사유입니다. 틀렸다. 비읍.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해 하는 거 아니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하는 것도 아니야. 예. 개발밀도관리구역 중 우리 성계획이만 이어달랬어. 성계획이.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인서 무담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의협심 거쳐서 지정하는 거고,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뭐만? 심의만.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돈 어디다 갖다 쓸지 의심스럽대서 얘는 의심 거친댔죠. 그래서 얘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심의 거치는 거지 계획이랑은 상관이 없다. 틀렸다. 자, 시옷.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고씨는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를. 고양시장에게, 고양시장이 친하거든. 그래서 도시군관리 도서랑 계획설명서 첨부해서 기반시설 좀 설치해 주세요. 우리 기지산지 입구에서 만나자 그랬죠. 기지산지 입구에서 만나자 해서 기반시설 설치해 주세요. 가능하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해 주세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해 주세요.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구 폐지되는 거 대체해 주세요. 입체복합구역 지정해 주세요. 근데 용도지역을 바꿔달라는 거는 제한할 수가 없어. 그리고 입안은 물론 입안도 못해.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입안은 안 돼. 용도지역은 제한 사유가 아니야. 틀렸어. 그래서 맞는 거는 2개네. 2개. 답 몇 번이냐면 2개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 되겠네. 2개. 자, 43번으로 가겠습니다. 43번은 자, 요거는 자, 국토계획법의 여러 가지 우리 특례 규정 중에서 하나인데 43번은 좀 헷갈려 하는 사람들 많아서 자, 올바른 걸로 한번 찾아보자 라고 연습하려고 제가 해놓은 거야. 이게 지정 특례가 있었고요. 우리 누게 나눌 때 결정고시 특례가 있다 해서 지정 특례는 공유수면을 매립할 때 받아랬죠. 매립한 목적 이웃지역과 동일하면 이웃한 지역으로 지정된 걸로 간주하고 고시해야 된다. 근데 결정고시 특례는요 2가지가 있는데 도시지역으로 보는 거 어항택산전 있었고 관리지역 안에서의 특례에서 농업진흥지역 정하면 농림지역, 보존산지 정하면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 결정고시로 본다. 얘는 고시까지 특례이기 때문에 고시 안 한다 했잖아. 그걸 가지고 한 건데 자 보존산지로 지정고시가 되면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 또는 자연환경으로 결정고시 된 거로 본다는 맞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어디 안에서 관리지역 안에서 요 앞에 관리지역 안이란 말을 맨날 빼서 틀리게 한댔잖아. 관리지역 안에 있는 보전산지면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 또는 자연환경 이렇게 해야죠. 틀렸다. 그 다음에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자, 일반 산업단지랑 도시첨단 산업단지랑 국가산업단지, 농공단지 있는데 농공단지만 빼고 얘네들 지정되면 다 도시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니까 얘 지정되는 순간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끔 해야지. 끔. 2번이 답이네요. 3번 뭐가 틀렸냐? 자연환경 보존지역에다가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면 해당 지역은 농림지역 결정고시로 본다. 이거 결정고시인데 어느 지역 안에 관리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이 농림지역이잖아요. 근데 관리지역인데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지. 관리지역이라고 했지. 관리지역. 틀렸고 4번 자 어천어항법 어항택산전 할 때 어항구역이 지정될 당시에 뭐 연접이 돼야 되죠? 도시지역 연접인데 어항구역 지정고시 된 지역은 무조건 도시적으로 간주한다가 아니야. 지정고시 될 당시에 도시지역에 연접한 경우라면 결정고시, 도시적 결정고시로 보는데 별도 고시는 필요 없죠. 이거 맞는데 도시적으로 연접이란 말이 빠져서 틀렸다. 5번. 자, 공유수면 아까 매립할 때 바다만 가능해야 됐죠? 자, 바다를 매립할 때 얘는 무슨 특례? 지정 특례잖아. 그래서 인접하고 있는 용도 지역과 목적이 동일하잖아요. 여기서 키워드가 동일이니까 매립 준공 인가 떨어진 날부터 인접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나중에 뭐는 해야 된다. 고시는 해야 된다지 필요 없다가 아니라 고시는 해야 된다. 틀렸다. 해서 답이 2번이야. 이게 마지막에 최종 정리할 때 요 정도 문제가 풀리면 얘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라서 제가 내봤어요. 이해되셨죠? 이게 틀리신 분은요. 이번 참에 마무리 정리 딱 해두시면 됩니다. 어차피 한 달은 가겠죠. 그죠? 예, 됐어. 그 다음에 44번 가보자. 자, 44번은 옳은 거 찾는 게 좀 어렵지.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찾아라 했어. 자, 일단 1번 둘 이상의 시도. 자, 여기 A하고 B시가 있는데 시하고 도에 걸치면 요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하죠? 윗사람이? 국장이죠. 국장이 지정한다. 이렇게 나야지. 그럼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 걸쳐 광역계획권 지정하고자 한다면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할자 정하는 게 아니라 국장이 지정한다지. 틀렸다.
같은 도에 있으면 도지사가 지정하고 시도에 걸치면 국장이 지정한다 해야죠. 2번 국장이 광역계권 지정할 때, 자, 순서는 항상 의협심이에요, 의심협이에요, 협의심이에요? 의협심. 그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밑에 있는 시도 시장 의견을 들어 의견 청취하고 협의하고 심의 거치는 건데, 심의 거치는 후에 의견 들어라 틀렸죠. 항상 순서는 협심이에요, 의협심이에요? 의협심이에요. 틀렸고. 3번 관할 시도지사가 협의를 거쳐서 요청한 거야. 짜달라고, 국장에게 짜달라고 그러면 국장이 수립할 수 있나? 아니에요. 시장 군수가 짜달라고 요청하면 도의사가 짜는 경우는 있지만, 시도의사 요청해서 국장이 짜는 경우는 없고, 시도의사 요청하면 국장과 같이 짜는 경우는 있지만 단독으로 짜는 경우는 없어요. 요청하면 국장이 수립할 수 있다는 틀린 거지. 언제 건지 한번 제가 신의 노트 보여줄게요. 신의 노트 몇 페이지에 있냐면 13페이지인데, 광역도시계획을 짤 때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면 도지사가 지정하고, 국장이면은 뭐야? 두 개 시도 걸치면 국장이 지정하는 거죠. 하고 나서 수립할 때 같은 도에 있으면 시장군수가 짜서 도지사 승인 얻고, 시도에 걸치면 시도지사 짜서 국장 승인 얻어라. 근데 3년 안에 승인청 안 하면 도지사 국장이 직접 짜는데, 요청하면 같이 짤 수 있는데, 시장군수가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짜는 경우는 있는데, 시도지사 요청해서 국장이 단독으로 짜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저거를 있는 것처럼 시장군수가 도지사한테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짜니까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 지문에서 제일 많이 속아요. 그래서 안 속는지 보려고 제가 넣은 거야. 이거 아꼈다 마지막 모의고사 때 내야지 했던 이유가, 처음에 내버리면 뒤에 가서 내가 실수했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마무리 정리할 때 좀 알면 좋겠다 해서 이뜨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광역도시계획 공동으로 수립할 때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협의가 조정이 안 돼. 그러면 요거 하기 위해서 협의회 구성할 수 있죠. 자문 등을 위해 광역도시계획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맞죠? 이거 맞네. 답은 4번이네. 5번 국장 시도시장수가 기초조사 정보체계라는 걸 구축했잖아요. 얘 몇 년마다 현황 바뀌면 바꿔 넣으라고 그랬지? 5년마다. 매년이 아니라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해서 반영해라. 변동된 거, 기초조사, 인구경제, 사회문화 조사 바뀐 거, 변동상 반영해라. 타당성 검토가 아니에요. 그래서 5년마다 해라. 해서 틀렸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언더스탠드 됐죠? 그 다음에 45번으로 가볼게요. 45번은 45번 국토계획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만 갖고 낸 건데 틀린 거 찾아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일단 4개는 맞았으니까 확실하게 틀린 거 하나만 찾으면 돼. 다른 지문 필요 없고 요놈 틀렸다 그러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쉬운 거예요. 자, 1.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 공청회가 맞아? 보자마자 아이씨 틀렸네. 공청회는 비구속적 계획일 때 한번 들어보는 거잖아, 이거. 도시군 관리계획 구속적 계획이니까 와서 보세요라고 주민 뭐 해야죠? 공람해야지, 공람. 그래서 공청회 나오는 순간 이 택도 없네, 틀렸네. 그래서 주민 공람을 해서 의견을 들어라 이렇게 했어야지. 틀렸다. 정답 1번이네요. 선생님 저 이게 안 보였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연습 마지막으로 하고, 요런 거에서 내가 실수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2번은 기지, 산지, 입구에서 만나요. 해서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원 변경과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주민은 입안은 못하지만 입안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 맞죠?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은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돼야 되죠? 맞고. 4. 도시군 관리 계획, 아까 조속히 입안할 필요가 있다. 그럼 광역하고 기본계획 함께 입안할 수 있다. 맞죠? 힌트 줬어요. 5번. 국장, 시도, 시장,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할 때 협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국장이니까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시장군수는 관계행정기관장과 뭐 하면 돼요? 협의해야지. 협의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협의할 수 있다. 뭐 이거 갖고 특이하지 않으니까 맞는 질문 이건 한번 읽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번인데 46번은 개발행 허가 절차 중에서 틀린 것. 허가 절차. 자,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 할 때, 건물 토 할 때
내가 살고 있는 해당 지역에 관할 특광, 특특시장, 군수한테 이거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걸 개발행위 허가라고 하고요. 개발행 허가 신청할 때는 기위, 환경, 조경 계획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15일 안에 검토하고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의협심 거쳐 통보하는 거잖아요. 근데 협의 심의 기간은 벌써 30일 지나버리면 15일 안에 못하니까 협의 심의 기간 제한 15일 안에 해줘라. 자, 틀린 거. 개발행위 하려는 자는 자 기위, 환경, 조경에 관한 계획서 첨부해서 신청서를 개발행위 허가권자한테 제출해야죠. 만약에 여기가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면 기반이 설치 못하니까 그 계획서는 안 제출해도 돼. 옛날에 한번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이 특광, 특특시장, 군수는 개발 허가를 하려면 그게 사업에 지장 주면 안 되죠. 그럼 사업에 지장 주는지는 시행자 의견 들어야 되죠. 그래서 관하여 해당 지역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맞죠? 3번. 주민 의견이라고 하면 안 돼. 허가권자가 주민 의견 듣고 허가해 주지 않아. 그 다음에 3. 특광, 특특시군은 자, 아까 허가 신청 들어오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며칠? 15일 안에 허가 불허가 처분해야죠. 단 여기서 협의하고 심의를 했다면 협의 심의 기간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자, 우리나라는 최소한 면적이 얼마, 요거는 5천까지만 해주고, 요건 1만까지 해주고, 요건 3만까지 해주겠다. 그래서 주상생자는 얼마까지? 1만. 1만 미만까지 가능하겠네? 1만 제곱미터 미만. 주상생, 생산녹지, 자연녹지는 1만 미만. 다 맞았는데? 그 다음에 지구 단위계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면 계획을 현재 짜고 있는 지역이죠. 짜고 있는 지역은 개발행위 허가할 때 제한할 수 있는 지역 4번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있는데 원칙은 3년간 허가 제한하는데 3, 4, 5 할 때 지구 단위계 구역이 지정된 지역은 원래 3년인데 심의 안 거치고 2년 연장할 수 있다. 그럼 지구 단위계 구역 지정된 지역은 개발의 허가 제한 대상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지 없다가 아니라.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5번이 답이네요. 5번이 답이고 정답 5번. 그래서 빨리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47번 가볼게요. 47번은 국토계획법령상 다른 법률에서 고시가 된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로 보는 거. 요거 아까 항, 택산전 이랬죠. 택산전. 이 5가지는 도시지역으로 보는데 어항구역, 항만구역은 도시지역 연접이라는 단어 찾아라. 택지개발지역은 무조건 도시로 본다. 산업단지 중에 농공단지 제외한다. 전원개발 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예를 들어서 수력발전하고 송변전만 빼고 도시지역 결정고시로 본다. 그래서 보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래. 자, 어항택이 먼저. 택지개발지구 지정되면 도시지역 결정고시로 본다. 맞네. 기억 맞죠? 이거 맞는 거잖아. 그 다음에 니은. 국가산업단지, 우리 산업단지 4개 중에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되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맞지? 그 다음에 디귿. 어항택산전. 어항구역인데 연접이란 말 꼭 찾으랬죠? 도시지역의 연접이란 말 찾아야 돼. 도시지역에 연접했을 때 틀렸다. 자, 관리지역 안에 산림 중에 산지관리법에 따라, 자, 여기 아니란 말 썼죠? 여기다가 보존산지 지정고시가 되면 해당 지역은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로 보는 거지 도시역으로 보는 게 아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이니까 1번이 답입니다. 했던 거죠. 47번 답은 1번이고. 자, 48번 빨리 갑시다. 48번은 실무 형태로 냈어요. 실무 형태로 낸 거니까 한번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특광 특특 시군인데, 자, A 군수가 민간 건설업자 B가 개발업자인데 허가를 신청합니다. 토속 운반하는 차량 통행으로 조변 오염 우려가 있어. 기굴발 차비 준비했어요. 이거 들어봤나 이거? 기굴발 차비할 때, 자, 차량 통행으로 주변 환경 위험한 우려가 있어. 그러면 이 환경 오염 방지할 것을 조건으로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죠. 그때 믿어서 못 믿어서 민간에게 이행 보증 몇 프로? 20%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단 준공검사 받으면 지체 없이 반환하면 되죠. 준공검사 받으면 지체 없이 반환한다. 요거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해서요. 자, B가 민간이죠. 민간이니까 예치하겠죠. 이행보증금을 총공사비에 이행보증 20%, 30%로 시험에 나왔던 거 틀렸고 이행보증 몇 프로? 20%.
자, B가 중공검사 받았어. 아까 중공검사 받으면 지체 없이 반환하랬죠. 중공검사 받았으니까 지체 없이 즉시 이행보증 반환해야 된다. 맞네, 2번은. 자, 3번. A군수는 이행보증금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위반을 해서 시정명령 했는데 안 해요. 그럼 이 돈 갖다가 행정대집행 써도 되죠? 행정대집행에 사용할 수 있다지. 없다가 아니라. 있다. 4번. B가 산지에서 개발 행위를 할 때 이행보증금 예치할 때 예치금 아까 있었죠? 그거에 총공사비에 나중에 산지 개발하고 나면 복구해야 되거든요. 그럼 복구비도 같이 포함해야지. 그래서 복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복구비를 포함한다. 복구비까지 복구 안 하면 어떻게? 이행보증금 갖다 써야 될 거 아니야. 다 해놓고 복구 안 해놓으면 내가 해야 되잖아요. 복구비 당연히 포함된다 이렇게 가야죠. 두 번 계산하진 않겠지만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다. 포함된다. 5번. B가 민간 건설업자가 아닌 국가는 믿어서 못 믿어서? 믿어. 얘도 민간 건설업자 동일하게 이행보증 예치한다? 아니야. 얘 필요 없어요. 국가, 지자체, 주공지공은 예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치한다. 그래서 틀렸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9번 갈게요. 49번에 자, 성장관리계획. 자, 성장관리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이 원래 주상공일 주대상으로 하면 얘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주대상이야. 주대상이지 다른 지역이 지역이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얘는 여기 말고 녹간농자인데 녹간농자에서 난개발이 일어날 것 같은 지역일 때 이 지역을 대상으로 묶어서 성장관리계획을 짜라. 그럼 지구단위계획 내용과 똑같이 가는데 여기에서 건축선만 없다고 제가 기억해달라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환경, 경관 다 지구단위계획에 있는 내용들인데 뭐는 없다고? 건축선, 디자인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답이 3번. 뭐 생활환경, 문화, 뭐 기반시설 배치 규모 다 짜는데 여기 건축선이 없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두자고 했었는데 기억이 날지 안 날지는 제가 신의 노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가 했었구나 라고 깜짝 놀랄걸? 보고 나서 저 선생 언제 했었어? 이렇게 똑똑한 선생이었어? 나 오늘 처음 알았어. 이럴 거 아니야. 여기 페이지 35페이지 가면 여기 보시면 성장관리계획의 내용 해가지고 성장관리 내용에서 건축선 없음에 유의해라 아예 했었죠. 그러니까 저 1번부터 5번에다가 2번 두 개를 외울 필요는 없고 아닌 거를 기억하는 게 더 좋아요. 디자인은 당연히 없을 거고 건축선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50번 가볼게요. 자, 50번 같은 경우는 용어 정의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틀린 거 찾아라 했네. 틀린 거. 자, 1. 공동구 설치에 따른 목적이 왜 설치했냐면 전봇대 있으니까 맨날 교통 막히거든. 이거 무너지고 변압기 터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교통소통 원활을 위해 지하에다 묻었잖아요. 요것도 포함됩니까? 네, 포함됩니다. 맞고. 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용도구역인데 요 용도구역인데 무슨 계획으로 하죠? 도시군 관리계획에 해당하죠. 근데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구역이지만 얘는 성계획이 중에 하나잖아. 얘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같은 용도구역이 아니다. 3번. 기반시설 부담구역하고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반대 개념이야. 얘는 둘 다 기반시설 부족한데 설치가 얘는 가능, 얘는 설치가 곤란이잖아요. 그래서 중복하여 지정되지 않으며 절차상 개발행위가 막 집중 예상되는 곳인데 기반시설 설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요로, 없다 그러면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맞죠? 구분하여 정한다. 맞네. 4. 기존의 용도지구에는 기존의 용도 지역이 있었지만 그 밀도를 좀 완화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죠. 그럼 완화하는 목적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다. 맞지? 자,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의 밀도가 높아서 기반시설은 부족한데 설치도 안 돼? 그럼 더 이상 개발하지 마. 건폐율 용적률을 줄여야 되니까 행위제한을 뭐 해야죠? 건폐율 용적률을 뭐 완화하면 더 복잡해지죠. 완화가 아니라 뭐야? 강화하라고 그래야지. 맨날 틀리겠던 게 이겁니다. 용어정의 나오면. 답은 5번이 되겠네. 자, 51번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자, 52번. 51번이죠. 자, 51번은 틀린 거 찾는 건데요. 도시공객 시설 사업과 관련된 설명 중에서 틀린 것. 자, 1번이
도로가 결정이 딱 됐어. 도로가 딱 설치가 결정이 됐어. 10년, 20년 이거 쓴 다음에 6월 2년 있었죠. 그리고 여기 3개월 있었지. 자, 결정되고 나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단계별 세 글자죠. 세 글자니까 몇 개월 안에? 3개월 안에 작성해야 돼. 그래서 시장운수는 도시공개시설에 대하여 결정고시 되고 나면 3년이 아니라 3개월 내. 3월 내 재원조달, 돈, 보상계획, 돈에 관한 계획, 돈계별 집행계획. 쪽팔리니까 돈, 일어서 단계별 몇 글자? 세 글자. 몇 개월? 3개월. 수립해야 된다. 만약에 안 짰을 때 안 짜고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서 2년이 지날 때까지도 안 짰다. 그러면 2년 지날 때까지도 안 했는데 짜긴 짰는데 1단계 포함이 안 됐다. 그때는 가공개 해준댔잖아요. 그래서 원칙은 3개월 안에 짜는 거야. 틀렸네. 틀렸죠? 답인데. 2번.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자, 시장 밑에 있는 시장에서 의견을 들어서 직접 얘가 사업할 수도 있죠. 국장이 할 수도 있고 도지사 할 수도 있어요. 지방공사는 리더잖아. 리더니까 얘가 시행자로 지정받을 때 우리 민간이 시행자 받으려면 면적 3분의 1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 얻어야 돼요. 근데 얘는 민간이 아니잖아. 그럼 얘는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맞죠? 4번. 도시공객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 인정되면 이 시설에 인접한 토지, 자, 도로 옆에 수용되고 남은 땅, 이걸 잔여지라고 하고요. 옆에 있는 땅을 뭐라고 하죠? 인접지라고 그래. 사업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여기 물건 쌓아놓을 수 있댔죠. 일시적으로 사용 가능하죠. 얘도 사용 가능해. 근데 얘는 수용되고 남은 땅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수용 청구해서 수용도 가능한데 인접지는 수용할 일이 없잖아. 사용은 가능한데 뭐는 안 돼요? 수용은 안 된다. 그래서 인접한 토지는 일시 뭐는데? 사용.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맞죠? 맞고. 5번. 도시공객 시설 사업에 관한 비용은요. 이거 누가 돈 내는 게 원칙이냐면 이 법이나 어떤 법에 다른 법이 없으면 시행자 부담의 원칙이야. 그래서 이 법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없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면 그놈이 그 자가 부담해야 된다. 맞죠? 행정청이면 그 자가, 행정청이 아닌 자면 그 자가. 시행자 부담의 원칙으로 한다. 맞죠? 그래서 틀린 거는 1번입니다. 5번 질문도 언급을 많이 했던 거니까 한번 봐두셔야 될 것 같아서 봤어요. 자, 52번. 자, 국토계획법 마지막 문제입니다. 국토계획법. 요거는 총정리하는 겸 해서 요즘에 시험 문제 유형이 박스에 법조문을 주고 가로 안에 들어갈 말, 알맞은 말을 뭐 올바르게 나 이런 거 찾아 그런 유형인데 너무 짧게 이렇게 넣으면은 여러분 공부하는데 모의고사 보면서 100점 나와버리면 나 시험장에서 100점 나올 줄 알아.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연습 삼아 한번 본다라는 취지로 다 보시라고 넣는 건데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 자, 일단 타인 토지 출입인가 봐요. 국장, 시도, 시장 운수나 사업하는 시행자는 다음을 행위를 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 출입도 가능하고 재료 적치장,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하면 장애물을 제거 변경할 수도 있다. 계획 짤 때 무슨 조사를 위해서? 기초조사할 때.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맨날 따라다니는 게 뭐야? 개발밀도관리구역이겠지. 개발밀도 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려면 계획 짜려면 기초조사 해야죠. 그리고 땅 지가 동향조사나 요 토지 거래 있죠. 토지 거래 허가. 토지 거래의 상황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 출입할 수 있다. 그러면 2번. 타인 토지 출입. 자, 출입이 나오면 출입하기 7일 전이죠. 출입. 특광 특등 시군에게 허가를 받되 7일 전까지. 출입하기 며칠 전? 7일 전.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알려야 되는데 단 원래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누구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어요? 행정청, 비행정청? 행정청. 행정청인 시행자면 요거는 이 시행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할 수 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지문이 어디 있어요? 밑에 있나? 일출 전 일모로. 자, 원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통지해야 되는데 일출 전 일모로는 깜깜할 때라 그 당시에 있는 사람의 세 글자로 점유자예요. 점유자한테 승낙이 없이는 택지나 담장 울타리로 둘러싸인 토지 출입 못합니다.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갈 말은 일단 개발밀도 관리구역 들어가야죠. 그럼 얘는 아니죠. 개발밀도 관리구역, 개발제한구역 아니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죠. 토지거래. 네, 토지거래. 그리고 7일이죠. 7일. 7일. 그럼 얘밖에 없네. 행정청, 7일 행정청, 소유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점유자. 그러면 개발밀도 관리구역, 토지거래, 7일 행정청 시행자, 점유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국토개발법은 이렇게 끝났고, 자, 이제 시험장 가면 53번부터는 도시개발법 문제로 나올 거예요. 53번. 자, 53번은 도시개발법으로 바뀌면서 맞춰라 문제가 대충 3개 정도, 맞출 수 있는 거, 틀려라 문제 3개 정도 나올 거야. 그 중에 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아닌 자는 이거 맞추라고 된 거야. 지정권자 원칙이 시도지사 대장, 시도대장, 예외가 누구였죠? 국장. 아닌 자 찾으랬으니까 국장 지우시고, 그리고 시도지사 지우면 강남구청장은 지정권자 없죠. 시군구는 지원 못하니까 지정해달라고 요청해야죠. 강남구청장이 답이다. 53번은 답이 5번. 자, 54번으로 가볼게요. 자, 요번에는 개발 사업의 시행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설명을 다 했는데 틀린 거 찾아보는 거예요. 틀린 거. 자, 1. 토지 소유자 7인 이상, 개칠이 조합 설립할 때 신청할 때 면상이 총 맞았니 2분의 1, 면상이 총 맞았니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된다. 깔끔 이렇게 해야지. 자, 2번. 도시개발구역 전부 앉으면 전부 나갔다가 전부 들어오면 니들이 해라. 니들이 누구야? 토지 소유자나 누구야? 조합. 그래서 전부를 완지 방식으로 사업을 한다면 니들이 해.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한다. 이 원칙이죠. 3번. 자,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작성했거나 또는 인가를 했다면 국장이 지정권자하면 밑에 있는 사람이 누구죠? 시도대장.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 하면 밑에 있는 시군구죠. 대장을 제외한 시군구 의견을 들어야 된다. 맞죠? 옛날에 이거 뜬금없이 국장이 시군구 의견 들어라 이렇게 냈었어요. 맞고. 4번. 특도 시군구가 부가금이나 연체료 징수를 위탁받았다. 그러면 징수 위탁. 4글자니까 몇 프로 수수료 지급해? 4%. 조합은 특도 시군구한테 4%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을 해야지. 맞네요. 다 맞았네. 5번이 어딘가 틀렸겠다. 자, 5번 뭐가 틀렸는지 보세요. 개발구역의 토지 지역권이면 여기를 통행하던 권리인데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필요가 없어지고 다른 데로 간 거야. 그럼 지역권은 소멸해야지요. 땡 치면서 소멸하는 거니까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이 뭐 하는 때? 끝나는 때. 종전 토지에 그대로 존속하는 게 원칙이지만 실익이 없어져서 행사 이익이 없어진 거야. 그러면 땡! 환지처분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해야지. 다음 날이 끝나는 때 왜 나온 거야? 다음 날 빼야죠. 틀렸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따라올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55번 가보겠습니다. 자, 55번은 환지 처분의 효과인데 바르지 못한 거. 환지 처분, 환지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 거죠. 환지 가져가세요 라고 했는데 올바르지 못한 거. 자, 1. 환지 계획에 정해진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일에 무슨 날에? 다음날. 땡 치면서 다음날 되면 종전께 넘어오니까 다음날부터 종전토지로 본다. 맞네. 다음날부터 종전토지로 본다. 맞네. 2번.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고 있던 종전토지에 존재하던 권리는 땡 치면서 사라지랬죠. 땡 치면서. 언제? 환지처분 공고가 끝나는 땡 소멸한다. 맞네. 3번. 채비지는 얘도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날에 시행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정지로 미리 가서 써라 라고 했을 때 채비지만 처분할 수 있죠. 그럼 처분해서 판 사람, 산 사람은 처분에 따른 매매 계약으로 취득한 거기 때문에 매매 계약, 법률행위에 따른 물권 변동은 뭐 해야 돼? 등기해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때. 그래서 예정지 지정으로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그 채비지 매입한 자가 환지 등기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한 때? 마친 때 취득한다. 틀렸네. 답 3번 틀렸습니다. 4번. 환지 처분의 결과 불합리하게 된 임차권 등에 대하여는 임대료 증감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위아래 자, 임대료 증감 청구할 수 있어. 근데 임차권 등의 설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면 필요 없어.
권리 포기하거나 계약 해지할 수 있죠. 맞네. 그 다음에 4번을 했죠. 5번. 환지 처분 공고가 있었어. 이날부터 환지 등기 있을 때까지. 자, 공고하고 등기할 때까지 다른 등기할 수가 없지만, 다만 등기 신청인이 확정일자 있는 서류로 처분 공고 전에 등기 원인이 생긴 거예요 라고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건 개발법에는 있는데 정비법에는 없어요. 이건 개발법만 있는 특이한 규정이에요. 개발법만. 같이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6번에서 56번은 원형지 공급하고 개발인데 틀린 거 찾는 거죠. 틀린 거. 자, 해보자. 자, 1번. 자, 원래 형태는 조성이 안 된 상태인데 미리 공급하는 거야. 이건 공공기관이나 공장 학교 부지를 쓰는 애들한테 공급하되, 공장 학교 부지는 살려는 사람 많아서 경쟁 입찰을 하고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익계획 할 수 있댔죠. 그러면 요거 시행자가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얻으면 공공인 지방공사에게도 야, 이거 원래 형태 땅이니까 미리 네가 가서 이거 좀 개발 좀 해봐. 원형지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원형지 몇 글자죠? 3글자. 그래서 3분의 1 넘으면 안 된댔죠. 원형지의 면적은 전체 면적의 3분의 1 넘지 못한다. 맞죠? 그리고 공급가격, 이게 제일 잘 나오는데, 원형지 공급가격은 요 시행자랑 요 공급발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거야. 시행자와 개발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맞네. 감정가격이니 공시가 기준이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원형지 공장부지로 이용할 때는 수의계약이 아니라, 원칙은 국가지자체는 수의계약인데 공장하고 학교부지 있죠. 공장 학교부지는 무슨 입찰? 경쟁 입찰로. 경쟁 입찰을 했는데 1회, 2회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수의계약이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4번이 틀렸습니다. 자, 5번. 지자체는, 국가지자체는 계약하고 10년 동안 못 팔아요. 원래는. 근데 국가지자체는 제외한댔죠. 그럼 지자체가 주어야 원형지 개발자인데, 자, 완료되고 나서 5년이 지났어. 그러면 10년이나 5년이나 상관없이 얘네는 팔 수 있죠. 이 지나기 전이어도 지자체는 팔 수 있잖아. 지자체는 원형지 매각할 수 있다. 맞네요. 그래서 틀린 거는 4번. 요거 어디 있냐면, 우리 신의 노트에 원형지가 아마 58페이지쯤에 있겠다. 자, 여기 있다. 원형지는 페이지, 여기 신의 노트 54페이지에 있는데요. 여기 봐요. 원형지란 지정권자 승인 얻어서 공급을 하는데, 원형지 공급을 할 때 받을 때 요 놈들 있죠.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얘네 선정된 자는 경쟁입찰인데, 학교부지나 공장부지는 뭐야? 수의계약이에요. 얘네 수의계약이지. 수의계약이고, 얘네들은 경쟁입찰인데 유찰이 2번 되면 수의계약으로 돌릴 수 있다 이랬었잖아. 그래서 여기 원형지 개발자 선정해가지고 확대해드릴까? 시행자는 다음의 자에게 3분의 1 이내에서 원형지 공급 가능한데, 국가지자체, 공공이 얘네들한테는 수의계약, 학교 공장부지는 무슨 입찰? 경쟁입찰, 1회, 2회 유찰이 되면 뭘로 가능하다? 수의계약 가능하다. 이렇게 해야죠. 자, 우리가 확인하는 건, 제가 왜 이걸 자꾸 보여드리냐면, 우리가 했었는데 내 기억이 안 나는 거지, 처음 하는 문제는 제가 아예 시험장 가면 생 처음 보는 문제 한 10문제가 있다. 8개에서 10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버리셔야 돼. 우리가 다 못 풀어. 어차피 버려야 돼. 난 여러분이 합격하길 바라는 사람이지, 이것저것 다 하셔가지고 한번 한 5년 동안 공부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빨리 자격증 따서 실무에서, 저는 실무 강의하는 사람이라 실무에서 만나는 게 더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저는 전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저 믿으셔야 돼. 그래서 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7번 갈게요. 자, 57번은, 자, 시행지에 있는 종전토지에 설정됐던 용익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틀린 것은, 자, 1. 용익의 목적. 자, 나갔다가 한지로 돌아왔더니 옛날에는 사용할 수 있었던 걸 못 사용하게 된 거야. 그럼 서로 권리관계가 지금 맞지 못하네. 면적이 줄었어. 그럼 내가 옛날에 냈던 월세 좀 줄여달라. 아니면 도로가 좁게 좁아졌는데 땅값이 올라갔어. 좀 땅값 좀 올려달라. 증감 청구할 수 있죠. 근데 개발법은 다 60일이야. 그래서
용익 목적이 불가능한 경우 예정지 효력이, 자, 예정지로 정한 거다. 그럼 효력 발생일부터 얘 힘들었나 봐. 눕혀. 60일. 60일 이내 권리 포기 설정 계약 해지하는 겁니다. 60일 쓰였네. 근데 만약에 얘가 임대료 달라, 보증금 달라 했다 안 주면 이거 원인 제공자 누구죠? 시행자. 그럼 시행자 찾아가서 손실보상 청구해. 손실보상에 해주고 나중에 보상할 자에게 구상하면 되죠. 근데 시행자가 구상을 했는데 시행자가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구상에 응하지 않아. 그럼 강제 징수하면 되죠. 단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면 징수 못하니까 징수 위탁. 수수료는 몇 프로? 4% 똑같아요. 그리고 권리 포기나 계약 해지하면 보증금 달라고 해주는데 보상금 달라고 할 때 누구한테 가야죠? 시행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손실을 보상했던 시행자가 나중에 이익 얻는 자에게 구상하는 거죠. 근데 구상에 응하지 않으면은 뭐예요? 강제징수해야지.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그리고 손실보상은 타인 토지 출입과 같이 지금 보상을 먼저 주는 게 아니라 사후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손실보상의 방법 절차 그대로 준용하겠다. 타인 토지 출입과 똑같이 협의해서 안 되면 재결 이렇게 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일단 날짜가 쓰였어. 개발법에서는 60일을 좋아한다는 거 한꺼번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58번 갈게요. 자, 58번부터는 정비법으로 바뀌었는데, 자, 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서 원칙적으로 종전의 토지 건물 사용수익 금지되는 시기며, 자, 사용수익 금지, 철거 가능, 임차권자 계약 해지, 공통되는 날짜 찾아라. 이게 뭐냐면, 우리 사, 인, 분, 관, 시. 요거는 기억하달랬죠. 사업시행계획 작성해서 인가고시 나면 분양청 받아서 관리처분계획 작성해서 인가고시 떨어지면 요때부터 시작이니까 철거 들어가야 되죠. 철거할 거니까 여기서부터 사용하면 안 되죠. 사용수익이 뭐가 돼요? 정지가 돼. 사용수익 정지 시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받은 때.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받은 때. 철거 시작하는 시기는 철거 관리처분 인가고시 받은 때. 요때부터 사용수익 정지되니까 계약 해지할 수 있죠. 계약 해지 가능한 날은 관리처분 인가고시 받은 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9번 갈게요. 자, 59번은 지문이 어마어마하게 길죠? 한번 검토 한번 하면서 59번 한번 볼게요. 자, 59번은 옳은 거 찾는 거니까. 자, 1번부터 틀린 부분을 하나씩 찾아보는 거야. 1번부터. 자, 주어가 중요해요. 시장운수 등은 정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짜되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거 그리고 반영하는 거 맞는데 얘는 기본계획 누가 짜죠? 특, 꽝, 특, 시, 군수는 없댔죠. 여기는 시장운수 등이 하는 거는 정비계획이고 특광, 특, 시장이 짜는 게 기본계획이잖아. 틀렸네. 틀렸고 2번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이면 토지 등 소유자 20인 미만이면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죠. 근데 얘네가 지정이 됐는데 3년이 될 때까지 인가시정을 안 하면 구청장은 빨리 해제해달라고 무조건 요청해야 된다. 요거 몇 년이죠? 원래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받는 거 2년, 추진위원회가 조합설 인가시정은 3년인데 얘네 없어. 그러면 이제 바로 가는 거 몇 년? 5년. 3년이 아니라 5년. 그렇네. 5년. 3번. 재개발 사업을 조합이 합니다. 주어가 조합이야. 조합이 할 때 토지 등 소유자가 구역 지정고시가 됐어. 그러면 3년이 될 때까지 추진위원회 승인청, 추진위원회에서 몇 년? 2년. 2년이 될 때까지 승인청하지 않으면 이거 반드시 구청장 해제를 요청해야 된다. 다 틀렸네. 자, 3번도 틀렸고. 자, 그럼 4번 아니면 5번인데, 자, 4번. 정비구역 등, 자, 현재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인데, 구역이 해제된 거야. 없어진 거야. 그럼 얘네들은 스스로 하는 거 해야 되죠. 스스로 계량 방식은 어디 있죠? 주거환경 개선구역, 달동네에 있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은 주거환경 개선구역 지정할 수도 있고, 그 시행자가 국장 찾아가가지고 지정권자가 찾아가서 지정권자가 여기 해제했거든요. 여기 재생 선도지역으로 좀 지정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는 있어. 그럼 여기서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을 여기 나왔네. 스스로 계량 방법으로 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연다. 강행 규정 아니에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중환경 개선구역 지정된 지역이라면 기본계 반영된 걸 본다. 여긴 맞는데 반드시 하는 게 아니라서 틀렸습니다. 그럼 5번이 답이겠네요. 자, 5번이 맞는지 볼게요. 자, 5번. 천재지변. 아주 위험해.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야, 위험해. 사용 제한. 사용하지 마. 사용 금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빨리 해야 돼? 그러면 시장운수 등은 정비사업을 직접 이 사람이 천재지변일 때 할 수도 있고 주공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 이거 공공시행사유죠. 공공시행사유는 언제예요? 공공시행에서 천재지변 긴급할 때는 공공이 시행할 수 있다. 맞네요. 그래서 답이 5번. 지문은 어마어마하게 긴데 내용은 안 어려웠었어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60번 문제 풀고 쉴게요. 자, 60번 문제는 정비구역 내에서 지상권자 계약 해지 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이거 뭐냐면 한번 그림 보면서 풀어볼까? 그림 보면서 풀어보자. 한번 풀어보자. 요게 자, 요거 하나 볼게요. 신의노트 78페이지에 있는데요. 자, 지금 을이 요 아파트 소유자입니다. 근데 을이 소유자인데 요 갑이 여기에서 전세 들어가서 보증금 3억에 전세 들어간 자야. 계약 기간은 2년인데 3억 보증금을 주고 현재 살고 있었어. 6개월 거주한 상태인데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진 거예요.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면 사용수익이 뭐 되죠? 사용수익 정지되잖아. 그럼 양 당사자는 계약을 지금부터니까 지금부터 해지는 처음부터 없었던 거잖아. 계약 해지할 수 있죠. 해지하면서 갑은 을한테 내 보증금 주세요라고 했는데 얘가 못 줘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얘가 나갑니까? 안 나가요. 안 나가면 누가 사업을 못해? 시행자. 그래서 그러면 얘가 일단 안 주면 시행자한테 금반 청구, 금전반환 청구를 시행자한테 하시면 시행자가 돈 주고 얘 나가는 거야. 그럼 사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요 돈 얘를 대신해서 준 거죠. 그럼 나중에 소유자한테 뭐예요? 구상할 거예요. 근데 구상하려고 했더니 얘가 안 준대. 그럼 얘가 받을 아파트 있죠. 아파트 뭐 하면 돼요? 압류하면 돼요. 이건 저당권과 동일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미 경매에 넣어서 낙찰받으면 그 돈으로 충당하면 된다. 요게 용익권자 권리 조정인데 지금 자, 문제 풀어볼까요? 60번에 틀린 거 찾는 거죠. 틀린 거. 자, 1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목적 달성할 수 없다면 권리자는 아까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맞죠?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아까 전세금, 보증금 있었죠. 금전반환 청구 아까 누구한테 했죠? 시행자. 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3번. 금전반환 청구에 따라 나중에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뭐 하면 되죠? 구상할 수 있죠. 구상을 했는데 안 됐어. 그럼 토지 등 소유자한테 귀속될 대지 건물을 뭐 하면 되네? 압류. 이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맞죠? 그리고 이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면 사용수익 정지되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남은 거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계약 기간, 전세권 설정 계약 기간은 민법, 주임법, 상임법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설정 계약, 임대차 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 주임법, 상임법은 적용하지 않는다. 한다가 아니라 적용하지 않는다. 틀렸네. 정답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20문제 풀었고요. 이 부분까지는 이제 이해되셨을 거예요. 나머지는 잠깐 쉬었다가 뒤에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쉬었다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 우리 61번부터 80번까지 마지막입니다. 자, 1년이란 긴 시간 동안 따라오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열심히 했고 여러분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 꼭 나오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시간으로 문제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61번 문제 갈게요. 61번 문제 좀 확대 더 해볼까요? 글씨를 좀 더 크게 보자. 글씨 잘 보이나요? 최대한 여러분이 보기 편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61번부터는 정비법에서 정비사업 시행 방법이 우리가 사업이 3가지가 있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무슨 방식, 뭐 재개발은 무슨 방식, 재건축은 무슨 방식. 근데 요즘에 재건축이 개정이 됐죠. 그러니까 재건축은 조심하셔야 되니까 그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일단 기억이 안 날지 모르니까 3가지 중에 환지 방식이 없다 그럼 어디예요? 재건축은 없어요. 그리고
관리처분 방식은 다 있는데 주거환경은 주택을 다시 건설하는 건데 재개발은 건축물을 다시 건설하는 거고 재건축도 건축물을 다시 건설하는데 재건축은 그 중에서 공동주택이 아닌 거를 30% 이상 지을 수 있는 곳이 있어. 땅이 준주거하고 상업지역만 전체 면적의 30% 이하 정도까지는 건설할 수 있다. 이거 들어본 거 같죠? 예, 그거. 자, 문제 풀어볼게요. 옳지 않은 것은 1. 시장, 군수 등은 정비구역 안에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야 니들이 스스로 주택 개량해. 스스로 주택 개량 나오면 뭐야? 주거환경 개선사업. 맞죠? 이거는 조합이 못하지. 예. 조합은 재개발하고 재건축만 있고 주거환경에는 시장, 군수 등이 하거나 주공 등이 하거나 이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인가받은 관리처분계에 있다. 이건 달동네라 주택 및 부대 복리를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자, 재개발 사업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에 따라 이게 뭐 나와야 돼? 건축물. 왜? 주거상업공업지역이다 보니까 주거상업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주택, 상가, 공장이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 방식도 있죠. 맞네. 그 다음에 4번. 4번은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 안에 인가받은 관리처분계에 따라 그렇죠.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주택단지에 있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는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불가피한 경우에 보는 사업에 한정해서 가능하다. 뭐 단서 규정은 맞는 질문들이고 4번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려는 경우에 주택 부대 봉에서 제외한 나머지를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어느 지역에서만 일반 주거가 아니라 준주거하고 상업지역에서 건설할 수 있는데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이 차지하는 건 전체 면적의 몇 프로 이하? 30% 이하여야죠. 완전히 다 틀렸네.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 푸셨으니까 맞추신 거는 수업 들으지 마시고요. 빨리빨리 끝내버릴게요. 자, 62번은 재개발 사업을 하겠다. 이때 조합 설립하려면 면적 3분의 2와 총수 2분의 1 동의를 얻어야 돼요. 이때 토지 등 소유자 수가 총수가 2분의 1이니까 총수가 몇 명이냐? 그럼 일단 1번 땅에는 토지하고 건물 소유자가 다르죠. 그럼 각각 한 명씩 나와야 되니까 1번 집원은 한 명 이렇게 되는 거야. 한 명. 그다음에 2번은 토지 소유자가 공유자면 대표자 한 명, 지상권자 여러 명의 대표자 한 명인데 토지 위에 지상권자가 있으면 얘 대표자 한 명이죠. 얘는 2번 집원에서도 한 명. 그다음에 H가 땅을 여러 개 갖고 있고 건물을 갖고 있으면 수에 관계없이 한 명, 3, 4, 5에서 한 명. 각각 한 명이니까 두 명이지 이거는. 각각 한 명이니까 두 명. 그러면 두 명, 한 명, 세 명, 그럼 총 더하면 네 명이네요. 네 명이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 옛날 기출됐던 문제를 변형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3번으로 갈게요. 자, 63번은 이번에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이라는 표현이 그냥 재건축 진단으로 바뀌었고 약간 바뀌었죠. 안전진단이나 재건축 진단이나 같은 말이에요. 뭐 혼용에서도 쓰니까 그냥 재건축 진단인데 안전진단 썼다고 틀렸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재건축 안전진단 이하 재건축 진단이라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 갖고 왜 틀렸는데 맞았냐 이렇게 따지시면 안 돼. 그럼 일반적으로 자 63번은 재건축 진단 관련된 거는 어디서만 나와요? 재건축 사업에서 나오겠지. 그럼 자 재건축 사업의 재건축 진단은 이게 주택 단지만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연접한 단지 포함한다고 개정됐어요. 연접한 단지를 제외가 아니라 뭐 포함해서 그 단지 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바뀌었어.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죠. 제외되는 거 5가지는 우리 암기했잖아. 무너진 거 뭐예요? 붕괴, 쓰지마, 사용금지, 남은 거, 잔여 건축물, 기반시설 위에 있는 거, D등급, 2등급을 다른 법에서 받은 거. 안전진단 대상에서 뭐 한다? 제외. 그거 얘기하는 거고. 네, 여기서 요게 틀렸죠? 자, 2번. 시장군수 등이 천재지변으로 나왔네, 여기. 주택 붕괴돼서요. 신속하게 재건축을 해야 돼. 그때는 진단, 재건축 진단, 안전진단 이거 받을 필요가 없다. 3번.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자, 예전에는 추진위원회가 못했는데 지금은 정비계획 수립 시기 도래한 때부터 사업 시행인가 전까지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구역 지정되고 나서 추진위원회가 할 수도 있어. 요청할 수도 있어.
그러면 재건축 진단해달라 요청할 수 있다. 개정된 거죠. 있다. 시행자도 요청할 수 있고. 3번 틀렸죠. 3번 틀렸고. 3번 X. 그럼 4번 가볼까요? 4번은 시장 분수 등은 재건축 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이거 시장 분수 등 중에 특특 제외하고 윗사람이 누구죠? 국장이 아니라 특광 도지사지. 특광 도지사에게 결정 내용과 결과를 보고서 제출하고 이분이 봤더니 야 이거 지금 당장 안 가도 되는 거면 취소 좀 해라 라고 요청할 수 있으면 요청에 따라 응해야 돼요. 틀렸고 5번이 맞겠죠? 자, 시장 운수 등은 재건축 진단 요청이 있으면 결과 요청 들어오면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 30일 안에 요청인에게 통보해 줘야 돼. 그리고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 계획 등의 사유로 시기를 좀 조정해야겠다라 필요가 있다면 이 진단 시기, 실시 시기 조정할 수도 있다. 이 질문이 맞는 질문이네. 맞는 건 정답 5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4번 가볼까요? 자, 64번 시공자 선정 잘 나오죠? 64번도. 자, 여기서 옳지 않은 걸 찾는 건데 시공자 선정할 때 누가 시행자냐에 따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게 나와. 주어가 시행자인데 시공자랑 만약에 공사 계약하려면 기존의 건물을 뭐 해야죠? 철거. 그럼 철거 공사에 대한 계약도 같이 해야 돼. 이거 맨날 맞는 질문으로 나왔는데 계약 체결할 때 기존 건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된다. 맞네요. 요거. 누구든지 시공자 선정했을 때 금품, 향응, 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사 표시하면 안 돼. 이 행위할 수 없다. 이거 하게 되면 위반하잖아요. 그럼 감사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 해당하는 벌금 때립니다. 3번. 조합원이 100명 이하면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선정할 수도 있어요. 100명 이하면 얼마 안 되니까. 원래는 총회 개최해서 시공자 선정해야 되는데 100명 이하면 이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다. 4번. 시장운수 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인가 받은 후 건설업자나 등록업자를 여기 주어가 누구예요? 시장운수 등이 시행자일 때에는 사업시행인가 받은 후가 아니라 시행자로 지정고시한 시행자로 지정고시한 때부터 지정고시한 때 고시 후에 건설업자 등록업자를 시공자 선정해야 되는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가 아니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에 하는 거는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재개발 사업할 때는 조합 설립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사업시 인가 받은 후에 그때는 그래서 여기는 4번 틀렸네. 5번 도시환경 정비사 여기 토지 등 소유자가 얘가 시행할 때 뭐 받은 후에 사업시 인가 받은 후에 얘네가 약속 정하는 게 뭐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라. 맞네요. 그래서 4번하고 5번이 잘 틀리게 하니까 요 질문 한번 확인하고 가시면 됩니다. 됐고 그 다음에 65번 갈게요. 65번은 매도 청구인데 매도 청구가 2개 있죠. 65번 매도 청구와 관련된 설명 중에서 옳은 거. 틀린 거 4개 찾아내야 되니까 약간 헷갈렸을 수 있어요. 사업계획 승인 받은 사업 주체가 사업계획 주체인데 면적 중에 80% 사용 권한을 확보했다. 사용 권한이라는 거는 소유권도 포함하고 있고 동의서도 포함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다. 신탁이 된 땅에 대한 소유자 동의를 얻었다. 이런 경우는 80%일 때는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하는 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날로부터 몇 년 안에 10년 요 안에 있던 자에게만 매도 청구 가능하죠. 모든 소유자에게 하려면 이게 95% 이상이어야지. 틀렸어요. 2번 사업계획 승인 받은 사업 주체가 매도 청구권 행사할 때는요. 매도 청구는 정당한 보상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나 감정가격이 아니라 뭐요? 시가예요. 시가를 기준으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래야지. 틀렸네. 그 다음에 3번. 3번은 주택의 소유자들이 단지 전체에 속한 일부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 따라 사용 검사를 받은 후에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자.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죠 맨날? 저랑 똥생이네? 공유. 좀비돼서 나타났댔죠. 그럼 이런 경우에도 얘한테도 매도 청구할 수 있잖아. 어떻게? 시가를 기준으로 매도할 걸 청구할 수 있다? 맞죠? 틀린 거 없잖아.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4번이 뭐가 틀렸냐?
토지 소유자들이 아까 매도 청구하려면 사용검사 후에 하려면 소송 제기할 거 아니야? 대표자를 뽑을 때 소유자 얼마 동의 얻어야지? 4분의 3 이상의 동의 얻어 선정하면 매도 청구의 판결이 떨어지면 동의하지 않은 자에도 효력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 결정일로부터 7년 전에 소유한 갑입니다. 근데 큰아버지한테 상속을 받아 소유한 경우에 큰아버지가 토지를 소유한 기간이 5년이다. 5년이면 갑에게 매도 청구할 수 없다. 잘 봐요. 자, 여기 10년, 지구단위계 결정일로부터 몇 년? 10년인데 7년 전에 누가 소유했대요? 갑이. 상속받았대. 큰아버지. 근데 큰아버지는 몇 년 보유하고 있었어요? 5년. 그럼 합산하게 된다면 10년 이전으로 보니까 매도 청구할 수 없다가 맞지만 지금 큰아버지는 우리 직계 존속할 때 존속 비속이라고 하는데 존속이 뭐냐면 이게 높일 존자, 존칭할 때 존자, 윗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비속, 아래 밑이, 비하할 때 비, 아래 밑자, 아래. 그러니까 존속이야. 근데 아버지 친구, 아버지 삼촌, 이거 직계라고 안 해요. 그래서 큰아버지는 직계가 아니잖아. 합산하면 안 되죠. 그럼 얘 몇 년 보유한 거야? 7년. 그럼 얘는 매도 청구할 수가 있다가 해야지. 있다. 없다 아니라 있다. 합산하면 안 되기 때문에 큰아버지는. 그래서 틀렸다. 정답은 3번이다. 됐죠? 자, 우리가 여기서 공부했던 거 다시 기억을 하면서 뽑아내는 거야. 자, 이제 65조. 가장 최근의 유형은 거의 박스 유형 주고서 찾아봐라고 하는 건데 가로에 들어가 용어랑 아라비아 숫자를 올바르게 나열하라. 제가 2개 보통 나오는데 제가 공부 연습을 위해서 좀 더 낸 거예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 공급받게 하서 이거 딱지 매매 금지죠. 딱지 매매 금지인데 양도 양수 하는데 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 변동을 포함하되 뭐하고 뭐는 제외하죠? 상속 저당은 제외하지. 상속 저당은 제외한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종류에는 뭐가 있냐? 자, 그럼 상속인데 그래서 상속 아닌 건 지워야죠. 상속 아닌 거 지워. 상속 다음에 주택상환사채냐 토지상환채권이냐 주택상환사채냐 딱지가 해당되는 종류잖아요.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입주자 저축 증서. 그럼 증서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주택상환사채지. 그죠? 주택상환사채지. 그죠? 토지상환채권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3번도 틀렸어. 5번도 틀렸고. 그럼 이제 상속 주택상환사채. 그 다음에 요거 위반하게 되면은 딱지 매매 위반하면 지위는 무효, 계약은 취소, 그리고 3년 3천 먹죠. 그리고 10년간 입주 자격 제한해요. 그래서 위반했던 자에 대해서 몇 년 범위에서 입주 자격 제한한다고요? 10년. 10년이니까 요거네. 그럼 답이 뭐야? 10년이니까 답이 4번이 되겠네요. 4번. 맞죠? 주택 상환사채 10년. 정답은 4번이다. 자, 그다음에 용어정의 나왔는데, 자, 요거 67번 잘 나오는 용어정의 있기 때문에 정리 좀 꼭 하셔야 됩니다. 자, 67번부터 용어정의 관련된 설명 중에서 옳은 것, 틀린 게 4개야. 자, 공구 그러면 망치 아니라고 그랬죠? 공사 구간인데 얘를 나눴어 이렇게 109, 209, 309면 사업계획 승인은 동시에 받고 얘 먼저 착공, 얘 먼저 그 다음 착공, 얘 착공. 얘 먼저 사용검사, 얘 사용검사, 얘 사용검사. 그래서 착공신고와 사용검사를 별도로 하는 구간이랬죠. 그러면 일단 어디 안에 있어야 돼? 주택단지 안에서 대통령 영의장 기준이나 둘 이상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사업계획 승인과 착공신고를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은 한꺼번에 받고 착공신고와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 이렇게 해야죠. 틀렸습니다. 1번 틀렸고. 자, 2번 도시형생활주택 그러면 도시지역에서 300세대 미만 즉 299세대까지밖에 못 짓는데 300세대 이하라 그러면 안 돼요.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 주택으로 세 종류 있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아파트형 주택 세 가지 있지 단지형 다가구는 없었죠. 틀린 게 2개나 있네. 그래서 틀렸다. 3번 장수명이라는 건 오래 가야 돼. 그럼 내구성도 좋아야 되고 고쳐야 되니까 가변성, 수리 용이성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래 유지 관리할 수 있게 내구성 있고
필요에 따라 잘 고쳐야 되는 가변성, 수리 용이성이 우수하면 장수명 주택이랍니다. 맞네요. 정답은 3번인데 4번하고 5번 뭐가 틀렸냐? 자, 간선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난방 같은 거를 기간시설이라고 하고 단지 안에 있는 기간시설과 밖의 기간시설을 연결할 때 간선시설이라고 해야죠. 틀렸네. 5번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나오면 CO2가 나와야죠. 에너지 절약하니까. 근데 실내 환경, 실내 공기면 이건 환경 중에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러면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형이 아니라 건강 친화형입니다. 건강 친화형 주택. 요거 용어 정리해서 아직 우리 시험은 안 나왔고 주택관리사만 나왔기 때문에 봐두셔야 돼요. 틀렸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 3번. 그 다음에 자 68번. 요거는 주택관리사 2023년인가 나왔던 문제 같아요. 68번. 그럼 요거는 조합원이 모집 신고를 했어. 근데 시군한테 가서 모집하겠다 신고해야죠. 자, 우리 여기다가 400세대를 지어서 주택조합원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럼 모집할 때는 신고하고 공개 모집을 해야 되잖아. 공개 모집해야 돼요. 공개 모집해야 되는데 그럼 신고를 했는데 누구한테 하죠? 시군구한테. 신고해야 되는데 이분이 이걸 수리를 받아주면 안 되는 게 있대.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요거 시험에서 나왔단 말이야. 근데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이게 2년 전에 나온 거니까 그래도 혹시 건드리지 않겠냐. 보세요. 이미 신고된 사업 대지 일부가 중복이 되면 신고를 또 받아줄 수가 없죠. 신고 수리할 수가 없다. 수립 예정인 도시공개에게 주택건설 대지에 조합주택 건설을 못한대. 그러면 신고를 받아주면 안 되지. 조합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가 업무 대행 계약, 그러면 이거 불법이니까 받아주면 안 돼. 수리할 수가 없다.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받아줄 수가 없다. 그래서 다 있네. 그럼 답은 5번이네요. 요게 기출이 됐던 건데 우리 시험은 우리 공부할 때 자, 이게 어디 있냐면 신의 노트에 어디 뭐 찾아보니까 찾아볼 수 있게 제가 해줄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페이지가 신의 노트 127에 여기 보시면 조합 모집 신고 시 수리 금지에서 시군구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할 수 없어요. 이미 신고된 대지하고 전부나 일부가 중복이 됐어. 이미 수립됐거나 도시공개돼 있는데 조합 그럼 거기 다른 거 못해. 대지에 조합 주택 건설할 수 없어. 수리하지 마. 그리고 대행할 수 없는 자가 업무 대행 계약을 했어. 야 위반됐다. 이거 하지 마.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받지 마. 요 4가지 박스 그대로 넣어놓고 권리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한 번은 봐두고 가셔야 뒤통수 안 맞지. 그죠? 한 번은 봐두자.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69번은요. 작년 주택관리사 문제입니다. 작년 주택관리사 문제인데 조합의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자, 요거 가입비 반환인데 가입비 반환 요게 페이지 127에 있어요. 자, 요게 뭐냐면 자, 조합을 맨 처음에 가입할 때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고 C라는 애가 있는데 가입을 하려면 가가지고 계약서 써야 되잖아요. 그럼 가입 신청할 때 이 가입비를 만약에 뭐 아파트가 3억짜리다 그러면 10%다 그럼 3천만 원을 내야 되는 거야. 3천만 원을 납부하면 자, 이 모집 주체가 갖고 있으면 써버리기 때문에 지체 없이 예치기관에게 맡겨야 돼요. 그럼 예치가 딱 됐어. 2번. 그럼 만약에 예치했는 상태에서 얘네가 숙려할 수 있는 기간 주잖아요. 그게 30일이야. 나 잘못한 것 같아. 그럼 30일 안에 철회 가능해요. 그럼 30일이 지나면 철회 못하는 거죠? 그때는 돈을 빼가지고 애가 이 돈 갖고 사업하면 돼. 근데 만약에 철회를 하겠다 그러면 서면으로 해야 돼요. 서면으로 하게 의사표시하게 되면 요거 발송한 날 있죠. 발송한 날에 효력 발생하는 거야. 도달한 때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발송이 돼서 도달이 됐겠네? 그럼 철회 의사가 도달하면 7일 안에 예치기간 장님한테 반환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이 사람이 3천만 원 빼서 10일 안에 반환해 주겠다.
그러니까 철회는 며칠 안에 해야 된다? 30일. 요게 신설이 되면서 처음에 반환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반환받을 수 있는 길을 연 거예요. 요게. 그래서 요걸 가지고 냈던 문제인데 69번. 자, 옳지 않은 거. 자, 청약 철회를 아까 서면으로 한댔죠. 그러면 철회 의사가 표시한 날 서면을 내가 뭐 한 날? 발송한 날. 발송한 다음 날이 아니라 발송한 날에 효력 발생한댔지. 틀렸네. 아, 답은 이렇게 쉬운데. 그죠? 3번, 2번.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했는데 가입비 등을 내가 예치했죠. 그럼 며칠 안에 하랬죠? 30일 내 청약 철회할 수 있다. 맞죠? 모집 주체가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로 30일이 지났어. 그러면 이제 얘는 반환 못 받잖아요. 이제 예치기관장한테 돈 주세요. 가입비 등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맞지?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했어. 철회 의사가 도달하면 며칠 안에? 7일 안에 예치관 장님, 애들 돈 돌려주세요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예치관 장이 정보통신망 통해서 가입비 등의 예치, 지급 반환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돌려줘야 되니까 정보통신망 통해서 돌려줘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70번 주택상환 사채. 워낙 많이 풀어봤던 문제라서 70번은 다 맞췄을 것 같은데 혹시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 회사채라 회사가 LH공사하고 등록업자인데 누구를 못 믿어서 등록업자, 넌 조건을 갖춰라. 그리고 나서 지급보증을 갖춰야 국장에게 승인 얻어 발행할 수 있다. 여기는 3자 나온댔죠. 상환, 상년, 상백, 3년, 상백, 5억. 자본금만 5억이라고 그랬는데 자꾸 3억이라고 꼬신댔잖아. 그리고 이름이 써 있으니까 상환 들어가면 기명이잖아요. 양도가 여기서는 원래는 안 돼. 양도가 원래 안 돼요. 딱지라서. 네,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 이주 등의 사유가 있으면 양도할 수는 있다. 양도할 때 명의 이전해야 되잖아. 사채 원부하고 그 사채 증서 이름이 같아야지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다. 자, 1번. 한국토지주택공사 LH랑 누구? 등록업자 일정 조건을 갖추면 발행할 수 있죠. 사채 발행하는 자는 사채 발행객제에서 이게 건설 분야니까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 얻어야 되고 주택법에 따라 등록사업자 등록이 말소됐어. 얘가 말소되더라도 그 등록 사업주체가 발행한 사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왜? 지급보증 받은 회사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틀렸네. 4번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사채 규모는 최근 3년간 너 연평균 얼마 줬니? 그 호수 이내로 한다. 맞죠? 사채는 양도나 중도 해약이 원래 안 되는데 해외 이주 등의 특정한 사유에 해당이 되면 그때는 예외로 인정하겠다. 그래서 양도할 때 명의 이전을 신청해야 된다. 여기까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71번. 71번. 마지막으로 내가 외웠는데 확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 그래도 지난달보다는 좀 눈에 보인다. 이거는요. 공부가 됐기 때문에 보이는 거야. 이거 만약에 지난달에 풀었잖아요. 안 보였을걸요. 그래도 계속 반복하면서 봤기 때문에 되게 쉬워 보이는 거지. 자, 법조문 안에 들어갈 올바른 순서대로 나열한 걸 찾으세요. 한번 넣어볼게요. 자, 분상제 적용지역 지정 기준은 자, 일단 투기가 많은 지역이어야 돼. 그게 일단 어느 지구에서? 투기과열지구 중에 있어요.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1번, 2번, 3번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대상 지역은 1.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부터 속하는 날 전달부터 소급하여 12개월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이 H2O랬죠. H2O라 몇 배? 2배. 물가 상승률의 몇 배? 2배를 초과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띠리리 개월 동안 매매 거래량이 세 글자니까 3개월간 거래량이 전년 동기간 두 글자니까 20% 이상 증가한 지역이지. 투기 일어나는 거니까. 그리고 3번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개월 동안 청약 나오면 두 글자니까 2개월이랬죠. 경쟁률이 모두 몇 대면 5대 1을 초과한 지역이 있는데 국민주택 규모는 더 많이 달려든댔죠.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는 몇 대면 10대 1. 그러면 투기과열지구 2, 그 다음에 3 맞죠? 3개월, 그 다음에 증가, 그리고 5대 10대, 5대 1, 10대 1이니까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쓸 수 있을 정도 되셔야 돼요. 됐어요.
그 다음에 70 몇 번으로 가냐면 이제 72번으로 갑니다. 72번. 72번은 자, 건축물의 용도하고 종류를 여러 가지 설명을 했어. 이거 주택관리사 작년 문제예요. 중간에 개정된 거죠. 변형해서 법에 맞게 다 올바르게 다 수정해놨어. 절 믿으셔야 돼. 그래서 72번은 옳지 않은 거. 어렵진 않은데 답은 되게 쉽거든요. 근데 문제 풀면서 어려워 보이는 거야. 자, 봐요. 자, 동물 전용 장례식장, 그냥 장례식장은 무슨 시설에 들어가? 장례시설의 용도의 종류는 들어간다. 맞죠? 자, 주택으로 쓰인 한계동 바다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4계층 이하야. 그러면 공동주택 중에 아파트는 아니죠. 연립 아니면 다세대인데 660 이하면은 뭐요? 다세대고 660을 초과하면은 뭐죠? 연립인데 이하라고 했으니까 연립은 아니다. 틀렸다. 답은 2번. 자, 단란주점인데 얘가 이종근생에 해당하지 않잖아요. 그럼 바닥면적 150 미만은 150제곱미터 미만은 이종근생, 150 이상이면 뭐야? 위락설이에요. 그래서 이종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위락설이다. 맞지? 안마시술소는 그냥 이종이에요. 안마사하고 나하고 둘이. 노래연장 마이크하고 나하고 둘이 이종. 같은 건물 안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150을 초과하더라도 무조건 얘는 이종근생입니다. 이종근생. 맞네. 5번. 3계층 이하인 주택이더라도 주택으로 쓰인 한계동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다가구 주택이 아니다. 잠깐만. 다가구 주택은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잖아. 그러면 660 초과했죠. 초과하면 다가구 주택이 아니죠. 맞죠? 맞는 거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 660 이하인데 다 연립이라고 하면 안 되고 초과할 때 연립이죠. 됐고 73번 가겠습니다. 73번은 건축법 적용 제외 건축물이 아닌 거. 자, 적용 제외 건축물인데 제외되는 거 고철 문칸수라고 했죠. 문칸수. 그래서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철도 관련 시설 중에 철도 역사 제외하고 관련된 시설, 문화유산으로 지정 또는 임시지정 또는 정승 같은 거, 컨테이너는 조심할 게 공장 안에서 수송이 용이한 거, 그 다음에 하천구역 안에 수문 조작실은 건축물이지만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 아닌 걸 찾으래요. 하천구역의 수가 뭐예요? 수문 조작실. 그리고 철도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철도 궤도 선로 부지에 있는 보안시설, 맞죠? 그리고 임시지정 명승, 임시지정 시도 자연유산, 임시자연유산 자료, 맞죠? 그리고 산업 직접 활성화 공장 설립에 관한 공장의 용도가 아니면 안 되고 공장의 안에서 쓰이는 거야. 아니니 틀렸네. 예, 답 5번. 공장 안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위한 창고는 내일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에 건축법 적용이 곤란한데 이게 공장 안이 아닌 바깥에서는 받아요. 그래서 이 안인을 빼야 돼요. 그래서 73번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3번. 74번 갈게요. 자, 요거는 우리가 그때 시설군이 9개 있고 용도가 29개인데 30개가 됐죠. 그걸 연결해서 틀린 거를 지금 현재 찾으래요. 이거 옛날 많이 나오던 스타일이야. 자, 문화집회시설 군 안에 자산, 이게 순서 써볼까? 자산, 전, 문, 영교가 누나차 타고 가다 금방 죽었다. 근주, 여기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는 문종관이 위갑하서 문종관, 위 맞네요. 영업사원 이름이 판, 운, 숙, 다중생활에서 포함 됐죠. 주거업무시설군은 단독 공동 업무인데 교정시설하고 국방군사에서 나눠지면서 맡고, 자, 교육복지시설군은 의대, 교수, 노동물? 노동물은 왜 나와서? 동물은 여기 있어야죠. 여기 의대, 교수, 노교수, 수련시설, 오랜만이다. 야영장이고, 전기통신은 방발이니까 맞는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그 밖의 시설군이라서 틀렸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5번 갈게요. 자, 75번은 허가 관련된 거 그동안 다 공부해서 열심히 됐으니까 이거 보면서 마무리 정리하신 거예요. 마지막 시험이니까 항상 안 봤던 거를 만약에 새로 보시면요.
지금 공법은 안 본 거 천지야. 너무 많아요. 근데 잘 나오는 거 한 번 더 봐서 우리는 60점을 목표, 65점, 70점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맞추면 돼요. 자, 취소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1.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자, 2년 안에 허가 신청 들어가야 되거든요. 안 하게 되면 심의한 거 효력 없어집니다. 맞죠? 이거 잘 나온 질문이고. 건축법은 허가받고 2년 안에 착공해야 됩니다. 공장의 경우는 3년. 근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인정되면 연장할 수 있어. 몇 년? 1년. 1년 연장할 수 있다. 맞네. 3번. 허가받고 2년 안에 착수해야 되고 공장은 3년 안에 착수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럼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잖아. 이거 할 수 있다 아니라고. 반드시 취소 사유는 외워달라고 했죠. 3번. 4.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에 지하층, 이거 상습 침수 구역인데 지하를 주거용을 쓰면 야 허가하지 마. 우리가 주교 위숙은 허가 거부할 수 있다. 하나 더 있는 게 지하층을 상습 침수 구역인데 주거용으로 쓴다.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맞죠? 주어가 국가지자체야. 국가지자체가 허가받고 하겠어요? 협의하겠어요? 협의. 건축하거나 개선할 때는 소재지관이나 허가권자랑 뭐 하면 돼? 협의. 협의가 이루어지면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총정리했습니다. 자, 76번은 공개공지, 공개공간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찾는 거죠. 그럼 일단 어디를 대상으로 해요? 그러면 일준, 상준, 도, 노.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 중공업, 도시화 가능성 큰 지역, 노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1번에서 틀렸네. 일반 주거죠. 준주거죠. 상업적 중공업이지 일반 공업은 없어. 중공업은. 그래서 모덕보해라 해서 틀렸네. 도가 뭐죠? 도시화 가능성이 크다고 지정한 공간은 지역도 의무적으로 공개공지 확보해야 됩니다. 자, 공개공지 설치하면 옆으로 가는 건폐율은 공지 없어지니까 위로 가는 용적률하고 높이만 몇 배? 1.2배. 용적률과 높이 제한 몇 배? 1.2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 완화할 수 있다. 자, 공개공지에다 물건 쌓아놓으면 안 되죠. 출입 차단하는 거 하면 안 돼. 허가하고 신고가 아예 안 돼. 그다음에 5번. 공개공지에는 공개공간에는 긴 의자 같은 거, 파고라 같은 거,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례가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되며 공개공지는 피로티 구조로도 가능합니까? 네, 가능하죠. 그래서 얘는 정답이 몇 번이냐면 1번이 되겠습니다. 됐고. 자, 77번. 이게 4, 5년마다 한 번씩 틀려라 하는 문제가 자꾸 나와가지고 이게 작년에 이게 안 나와서 한번 보자. 이거 한번 보자. 그래서 소음 방지를 위한 일정 기준의 층간 바닥 이게 여기 층간 바닥 여기 누워 있는데 TV 보고 있는데 여기서 얘가 5살짜리가 더더더더더 하면은 이거 마음이 막 들려 이거. 그래서 이거 층간 바닥 소음 안 내게 이거 조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가오고 있다. 다가오고 있다. 다가오공. 얘네들은 요거 설치를 반드시 층간 바닥을 설치 소음 방지해라. 다가 뭐예요? 다중생활시설하고 다가구주택 그리고 오피스텔 그리고 사람이 같이 사는 공동주택이에요. 공동주택이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다야.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는 잘 봐요. 공동주택 같이 쓰이는 애들이야. 다가구, 다중생활시설. 이런 애들은 해라. 다가오고 있다. 다가오고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도서관 없었잖아. 다가오고 있다. 다중생활시설. 그러면 아닌 거는 3번이다.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것. 이거 어디 썼냐면요. 우리 건축법 맨 마지막 파트에다 제가 넣어놨는데 맨 마지막 파트에 넣어놨어요. 다가오고 있다 해가지고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118페이지인가? 116페이지에 있어요. 자, 소음방지 대책 중에서 조금 전에 나왔던 거는 이게 층간바닥 그리고 경계벽이에요. 이게 경계벽이고 얘는 다가오고 있다. 얘가 다가오고 있다. 그거 겁나 죽었네. 이거. 그래서 요거 해당되지 않는 거 찾아라 했을 때 얘를 가지고
여기 보시면요. 쭉 보시면은 사람들 누워있는 거잖아. 이거는 이제 경계벽에서 소음 안 들리게 해야 되고, 층간바닥은 공동주택 형태에 있는 주택들은 요거는 층간바닥 소음 방지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8번 가볼까요? 자, 78번은 이행강제금인데, 78번 이행강제금인데, 요거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옳은 거 찾는 거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행강제 공부했던 거 기억을 더듬어서 이행강제금은 1년에 몇 회 이내에서 2회 이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거를 반복 부과 징수하겠다. 옳은 거 찾아라. 그럼 1번 이행강제 부과하기 전에 부과 징수한다는 거 미리 구두로 해야 돼요? 서면으로 해야 돼요? 구두 신발장으로 해? 서면으로 해야지. 말이 되는 소리. 구두가 원칙인 건 우리나라에 없어요. 서면으로 개고 미리 알려라. 풀렸고, 이행강제 금액이 얼마다, 납부기한 어디다, 이거 이의제기 구체적으로 밝히는 경우 이거 당연히 뭘로 서면으로 하랬잖아. 구두 아니라고. 이거 기출문제, 작년 기출문제예요. 주택관리사. 3번 최초의 시정 명령했던 날 기준으로 해서 1년에 몇 회, 2회 이내에서 뭐가 조례가 정한 횟수만큼 시정 명령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법조문 그대로 써놨네. 이거 깔끔하다. 깔끔해 죽겠다. 깔끔해 죽겠어. 3번 맞아요. 4번 시정명령 받은 자가 이행을 했어. 그러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중지해야죠. 중지. 근데 이미 부과된 거는 반드시 뭘? 징수해야지. 없다가 아니라 징수해야. 됐어. 5번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 한데 안 냈잖아요. 그럼 이거는 국세징수법이 아니라 지방행정제재 징수에 관한 법으로 가야 돼요. 지방으로 가야 돼. 지방행정제재에 관한 법. 제재에 관한 법률에서 국세징수법이 아니야. 그래서 징수한다 해서 틀렸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건축법 문제 끝났고 마지막이 농지법 두 문제인데 79번하고 80번. 자, 농지법 두 문제인데 모르겠으면 5번 찍으라고 그랬는데 찍은 사람 있을까? 일단 모르겠어요. 풀어봐야지. 자, 농지 처분 의무 등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농지를 이용 안 하는 게 확보되면 1년이란 의무기간을 줘요. 1년이란 의무기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요때 가서 처분을 안 하면 처분 명령을 해요. 처분 명령을 한 다음에 몇 개월 안에 처분하라고? 6개월. 근데 요때 가서 처분을 안 하면 이행 강제금을 때리는데 얘는 1년에 1회씩 250감 250감 노래 높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시지가와 감정가격 중에 높은 금액의 몇 프로? 25%를 1년에 1회씩 부과하겠다. 10억짜리면은 2억 5천이에요. 겁나요. 그거 겁나면 요 땅을 내 땅 사주세요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어. 매수 청구는 농지법은 전부 다 한국농어촌공사가 하는 거야. 근데 얘는 나쁜 놈이니까 비싸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실제 거래되는 금액이 더 낮은 거 싼 거로 산다. 이렇게 돼 있어. 1번 가보자. 자,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에 이용하지 않아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어. 그날부터 몇 년?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해야 되는 게 의무다. 맞네요. 2번 시공구청장은 의무기간 내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사람한테 야야야 6월 안에 뭐 처분해라 라고 처분 명령할 수 있댔죠. 6월 안에 처분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일정한 사유에 해당이 되면 3년간 너 진짜 이런 일이 있어서 못했어요 라고 3년간 직권 유예할 수는 있어. 유예할 수 있고. 3번 자, 농지 소유자는 처분 명령 받으면 어디다가 아까 농어촌공사에다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요때 매수 청구 들어오면 비싸게 안 산댔죠. 그래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실제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아. 그럼 비싸게 안 사. 그래서 실제 거래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맞네요. 5번 시군구청장은 처분 의무 기간 내 농지를 처분 안 하면 이게 아니네. 농지 처분 의무 기간 내 처분을 안 해서 6월 안에 처분 해라라고 처분 명령했죠. 처분 명령을 한 경우에 6월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그 소유자에 대해서 공시지가 기준의 20%가 아니라 250감이야.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격 중에 뭐 높은 금액을 이행강 2회가 아니라 몇 회? 1회씩 이행할 때까지 부과할 수 있다. 맞은 게 하나도 없네 이거. 다 5번이네. 처분 의무기간 내 처분하지 아니한 소유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 처분 의무기간 1년을 줬는데 안에서 6월 안에 처분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때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2호 공감이고 1년에 몇 회씩 1회씩이다.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80번. 자, 농지법에서 제일 많이 나온 문제는 농지정의였었어요. 자, 농지는 뭐예요? 지목을 따지지 않고 현재 경작에 이용되거나 다년생 식물 재배한다. 그럼 무조건 농지로 본다. 그런데 세 가지는 아닌데 지목이 아닐 때 전답 과수원이 아니야. 그러면 농사진지 1년, 2년은 안 돼. 3년 미만은 안 돼. 3년 미만은 농지다, 농지 아니다, 농지 아니다. 그리고 지목이 임야인데 임야는 산지 전혀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산지 전혀 허가를 안 받고 농사 짓고 있고 경작 재배해도 얘는 임야야. 농지 아니야. 초지는 뭐죠? 초지는 초지일관이랬어요. 초지는 뭐야? 초지야. 초지가 농지예요? 초지야? 초지야. 초지가 뭐야? 초지. 초지가 농지예요? 초지야? 초지. 초지가 농사 진지 5년 되면 초지. 초지는 뭐야? 초지. 초지는 농지가 아니다. 세 가지 갖고 내는 건데 자,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으래요. 전답 과수원 지목 불문하고 실제 농작물 경작지 단연생 식물 재배지 이용되는 토지는 뭐죠? 농지죠. 과수 뽕나무 유실수 생육기간 최소 2년 이상인 식물 이게 단연생 식물이에요. 재배지는 농지. 자, 적용 관상용 수목과 묘목은 자 나무 키워서 팔려고 하는 거니까 농지 맞아. 근데 적용 목적으로 한 거는 팔려는 거예요? 보려고 하는 거야? 보려고 한 거니까 보려고 한 건 빼야 되죠. 보려고 한 건 농지가 아니니까. 적용 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빼고 요거 적용 목적이면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식재한 거는 팔려고 한 거는 농지다. 예, 농지. 자, 농지 개량을 따른 유지, 양배수 시설, 농로 제방 다 농지죠? 농지입니다. 근데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니야. 근데 경작지로 이용한 게 2년이야. 그럼 몇 년 미만이네? 3년 미만이면 농지가 아니죠. 농지가 아닌 것을 찾으랬잖아. 그러니까 5번은 농지가 아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모의고사가 다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메가랜드 우리 수강생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린 건데 공법은 솔직히 양이 너무 많아서 완벽하게 알고 갈 수 없어요. 그냥 하는 데까지 하다가 가는 겁니다. 나는 여기까지밖에 몰라. 근데 이 상태로 들어가서 다 합격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고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데까지 열심히 내가 아는 거 제대로 알고 가서 제대로 찍고 오시면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든 정리 잘 하시면 분명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석에 또 이게 연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이때 내가 미처 못했던 거 딱 날 잡아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 이번 추석이 여러분한테 지옥의 추석이겠지만 합격하는 데는 꿀 같은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합격에 진심으로 제가 기원을 하고 합격에 제가 도움이 됐을 수 있었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합격하셔서 아주 건강하게 합격하고 나서 가족과 잘 보내시고 재테크도 잘해서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른 과정에서 실무를 하게 되니까 제가 실무하는 과정에서 강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언젠가 보게 되면 저 교수님 그때 메가랜드에서 수업 듣던 누군데요. 너무 그때 수업 잘 들었어요. 막 이 한마디 그 한마디가 제 사람을 춤추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꼭 합격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